영어 1등급을 받는 공부법은 어떤 걸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공부법을 알려드려도 안 하시면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고TV 타기입니다. 저희가 최근 수능 국어 공부법과 수학 개념서 추천을 해봤었는데요. 바로 남은 한 과목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수능 영어 공부법을 전해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김예랑이라고 합니다. 네. 국어 국문학과신데 수능 영어 1등급이시라니 혹시 혹시 물어봐도 괜찮으려나요? 네, 국어도 1등급을 수능에서 받았었습니다. 저보다는 잘하시네요. 네. 그렇다면 수능 영어 성적은 어떻게 되셨는지? 수능 영어는 제가 3년 동안 쳤던 시험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긴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90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90점으로 맞았을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눈물 났어요. 눈물 나죠. 저는 다른 의미로 눈물이 났었어요. 저 89점이었어요. 수능 영어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전에 보셨던 모의고사 성적들은 일단 다 그것보다는 좀 네, 그렇게 나왔었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나 틀렸었고요. 계속 98, 97점을 맞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97점을 맞았다고 했었고 고3 때는 거의 다 91점, 96점, 97점 이렇게 대부분 95점 좀 이상 네,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받았었어요. 3년 동안 영어 모의고사랑 수능 영어를 1등급 맞다는 게 일단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셨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부터 수능 때까지 쭉 1등급이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학생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단어잖아요.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단어 공부할 때 좀 고생을 했어가지고 흔히들 많이 쓰는 그런 연상식 암기법? 좀 빨리 외워지는 암기법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몇몇 단어만 좀 쏙쏙 외워지는 거지 나머지 단어까지 다 커버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죠? 무리가 있어서 단어는 애초에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보편적인 책들을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여러 번 돌려서 보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단어는 매일매일 외우셨나요? 저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진 않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단어를 외우는 날짜를 정해놓고 외웠었는데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하루에 80에서 120 단어 정도를 공부했고 그리고 시험 기간일 때는 30단어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면 못할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떤 책을 공부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중학교 때는 뜯어먹는 영단어라는 책을 네. 그 책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워드 마스터 책들도 되게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해커스 탭스라는 복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봤었고 그리고 수능 특강 영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나오는 책을 2회독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그 날짜를 정해서 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이유로는 다른 과목이라던가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시간도 고려했을 때 3번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단어를 외우면 오히려 약간 과부하 걸리는 것처럼 어제 외웠던 거 오늘 외웠던 게 막 서로 헷갈리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공부했었던 단어를 복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주에 3일로 정해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어 듣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별로 유형이 되게 고정돼 있고 항상 그대로 나오잖아요. 유형이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패턴들을 조금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둔 다음에 이 번호대에선 이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대충 시간이나 아니면 풀이법을 감을 잡고 들어갔어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상 9, 10번 문항대에는 그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통계상하는 문제? 네. 네네네. 저는 그 문제를 가장 좀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항상 현금으로 하면 몇 프로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멤버십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현금 안 가져왔다고 카드로 계산한다 그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듣자라는 식의 어느 정도 루틴을 좀 확립해서 선택과 집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듣기 할 때 본인만의 약간 루틴과 그 약간 기준이 있었네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라는. 듣기부터 좀 저만의 팁이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런 1번부터 한 5번 정도까지는 크게 막 길거나 그런 문항들이 아니어서 빨리 풀고 저는 뒤에 있는 이런 짧은 읽기 문제들을 그 텀 사이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문제 사이에? 네.
그래서 다음 듣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금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속어법으로 풀기가 난감하잖아요. 마지막에 답이 딱 나오니까 끝까지 듣고 있다가 풀고 얘는 예외적으로 중간에 읽기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고? 끝까지 들었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16, 17번 문항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데요. 네. 항상 2번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 안에 그거를 무조건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번에 두 문제? 네. 근데 되게 느린 속도로 보통 틀어주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 한 번에 풀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듣고 두 번째 듣기가 나오는 시간에 저는 여기 있는 다소 금방 풀 수 있는 문항들 그리고 아니면 뒤쪽에 있는 이런 정보 일치 문항들을 빨리빨리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덜 걸리는 독해 문제들? 네, 그래서 어려운 것만 남겨놓고 좀 나중에 풀려고 했었고요. 시간 많이 줄였을 때는 다 풀었는데 시간이 20분 정도 남은 적도 있었어요. 문법은 한 문제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꼈던지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문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문법 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문제가 92점에서 89점으로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나 문법 틀렸...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을 때 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알겠다라는 마인드로 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기를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필요해지는 문법을 차츰차츰 조금씩 공부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번에 너무 어려운 문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베이스를 완벽하게 숙지를 반복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법은 수준별로 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좀 꼼꼼하게 정리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년이나 아니면 본인의 학교에 맞춘 난이도를 고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면 중등 영문법 총정리 책이라던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 영문법 총정리 책을 해두면은 문법은 본인이 필요한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아예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문법에 대해서 완전 기본기만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책들이랑 본인 학년의 문법책,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문법서라든지 이렇게 두 권을 병행해가면서 기본서에서 좀 적응이 되면은 학년별 책에서 보충해 나가는 걸로 공부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한 후에 예문을 정리하고 싶거나 확실히 해두고 싶을 때는 기억에 남는 예문들을 외워두고 그 문법 포인트만 따로 살려서 직접 예문을 쉽게라도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능 영어 문법 문제 풀이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끊어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어 읽기를 통해서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을 끊어서 볼 수 있고 막 너무 과도하게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식들만 뽑아내면은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핵심적으로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 읽으면은 문법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읽어서 그랬나? 틀리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면 다음으로 구문 독해에 있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공부법을 설명해 주세요. 구문 독해의 경우에는 저는 지문을 하나를 통으로 잡고 공부한 게 아니라 어려운 구문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유형서를 활용했습니다. 유형서? 네. 저는 구문 독해에 있어서 이걸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되게 어려운 구조나 아니면은 생소한 그런 단어나 수거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해서 유형서를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이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예시들기 편한 문장이어서 이 4줄에 걸쳐서 있을 정도로 문장이 되게 길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못 뽑아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동사부터 찾으면 형식이 어느 정도 결정되니까 여기서 진짜 동사에 해당하는 what을 체크해주고 앞 뒤로 끊어줍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was 뒤에 that 형태로 이 앞에 주어를 설명하는 구문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구조가 힘든 구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that의 경우에도 그냥 앞을 부연 설명해주는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길어 보이지만 되게 깔끔하게 앞에 주어는 이거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앞을 한번 끊어주는데요. and는 보통 다른 문장이랑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가 무엇인지도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nd 뒤에도 한번 끊어주고 and 뒤에 나오는 주어가 뭔지 체크해준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동사까지 확인해주면 길게 보이는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뒤에 어떤 주어들이랑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사여구가 많이 붙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만 뽑아내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줄에 걸쳐서 있는 긴 문장이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일단 동사 먼저 체크하고 앞과 뒤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문독해의 경우에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단어나 수거를 모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두 개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체적인 문제풀이 쪽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문과 선지 접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는 모든 걸 다 풀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꼭 필요한 거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문을 다 이해하고 풀려다 보면은 뭔가 다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단의 순서라던가 뒷문장을 예고해 줄 수 있는 표현들에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읽었었습니다. 이 순서 배열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풀 때는 이런 벗이라든지 아니면 얼소처럼 이전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빨리빨리 풀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therefore이라던가 아니면 likewise처럼 순서의 표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뽑아서 미리 앞문단이랑 대조해보거나 아니면은 연결을 좀 유추해보면은 빨리빨리 풀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점검을 한 뒤에 문제를 풀고 예를 들어서 답을 체크했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할 때는 여기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뒤에 내용이 정말로 다음 문단과 매끄럽게 연결되는지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앞부분의 순서 표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1차 때 읽었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뒷문장의 문제를 독해하고 그리고 이 다음 문단의 앞부분이 이것과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연습을 했었고 매끄럽지 않다면 다시 검토하는 형태로 그렇게 다시 풀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공부법들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방금까지 예랑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공부하면 과연 그 말 90점 문턱 가능할까요? 정말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좋을까요? 네, 일단 노베이스부터 중상위권까지를 대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선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게 진짜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쌓아 올리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상위권 그 이상 정도 되는 레벨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응용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연습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상위권부터 불안정한 1등급 이 정도까지 레벨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0점을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100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는 거에 200%, 300%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정말 변수가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시간의 싸움이 조금 존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90점이 수능날의 90점이 될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예랑님의 말씀을 통해 수능 영어 공부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한다면 제가 넘지 못했던 그 영어 90점이라는 문턱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자면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사소한 몇 점 때문에 원하는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힘든 과목인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점수랑 등급 때문에 본인의 노력을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영어에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계속 해주세요.